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 연휴 전날인데요. 정가 소식은 전쟁터 같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안 전 지사, 오늘 공판장에 나왔던 모습과요. 호송차로 실려가는 모습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심과 같은 결과 예상하십니까?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입장에 변함 없으십니까? 김지은 씨한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안희정 전 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죄라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그의 권세가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지위였다. 김재희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1심과 2심이 많이 결과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그 앞뒤 전후 사정에 김지은 씨가 매우 피해자답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다. 네. 이제 이런 이유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이제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일단은 김지은 씨의 어떤 그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은 정형화한 어떤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두부집을 찾아간 것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미용실을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비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큰 틀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 하에서 또 업무상 위력의 그 위력의 범위를 좀 상당히 좀 폭넓게 인정을 한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성인지 감수성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남녀 간의 그 성관계에서 존재하는 권력 관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지은 씨는요, 그러니까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 안 지사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재판부에 감사하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줬다고 하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법정 구속 선고에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이례적으로 박수를 쳤다는 후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안 전 지사는 마지막 남긴 말이 할 말 없다라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2심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또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정적으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신문보다는 김지은 씨에 대한 신문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모습이었다면 2심이 진행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신문도 보다 강화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초에 안 전 지사가 본인의 SNS에 이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되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을 올렸다가 나중에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지은 씨만 진술 신빙성이나 초기 진술이 바뀌었던 게 아니라 안 전 지사도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관계가 있은 후에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재판부가 매우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이게 호감이 있는 연인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그러한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추가로 많이 폭넓게 인정을 했다. 그것이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로 보여집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야인으로서의 안희정 전 지사 이제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3년 6개월 판결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참담한 그런 형량이죠. 이게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좀 반성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갚아나가면서 네. 되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그마저도 무너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안 지사 개인 본인에 대한 뭐 어떤 생각과 논란, 여러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네. 크게는 어쨌든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그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보고 뭐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는 좀 일조한 판결이 됐다라고 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구치소로 수감이 돼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인데요. 오늘 2심 재판부는 10차례 범행 중에 9차례를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서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아마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고심에 네.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도 구치소에 가보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과거의 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구치소에 네. 수감 생활을 이미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견딜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사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세간에서는 안이바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경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과 함께 동정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2심에서도 만약 무죄가 선고되게 됐을 경우 정치적으로 제기에 어려움은 좀 있겠으나 앞서 김상일 평론가 얘기처럼 무언가 자연인 안희정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에서 과연 구치소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상고심에서 다툼의 여지들을 다시 가져갈 의지는 있겠으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지사로서의 위력이 존재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그 행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2심 재판부는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이 판단을 뒤집기가 실제로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리고 안희정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요. 양자 동의하에 성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지금 안이바뀜을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주문 같은 설을 연휴에 읊조리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목받던 그렇죠. 여권 잠룡들이요. 잇따라 악재를 맞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편치 않을 설 연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을 지신 분으로서 고민이 네. 너무 많겠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그리고 요 전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을 네. 그 크게 예비 이렇게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네.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그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네. 싶었는데 그런 걸 지금 이런 이슈들이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잡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좀 난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말에 뭐 청와대 기강 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좀 반전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휴가 중에 그러면 이 전국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아주 대폭 그 내각을 일신하는 이런 안도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출발하겠다, 리셋 네. 뭐 이런 걸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게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참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요, 여론 전문가로 장해찬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소폭 상승했단 말이죠. 물론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치열한 민심 쟁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권 쪽에서도 결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특히 이제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과 실형 선고가 여권의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켰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코 청와대에서 현상을 낙관하지는 못하는 게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동반 상승이든 아니면 한국당만의 상승이든 간에 모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최초로 격차가 줄어들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집권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한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90%가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히 결집하고 있다. 흩어졌던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감도를 나타내기도 했던 한국당 지지 세력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가 주요한 포인트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무당층의 민심이 중요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무당층의 부정적인 견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긍정이 32%인데 부정은 54%이거든요. 총선을 1년 앞두고 결국에는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네. 이들이 계속 부정적인 여론을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은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요. 지금 여권에서는 설 연휴에 또 대권 구도의 새판까지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안이 바뀐 얘기를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죠.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 여름에 전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같은 법정의 분위기라면은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이제 남게 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현 여권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이낙연 총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당면된 과제는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서 교체되기 때문에 김삼희 평론가님 얘기처럼 이 개각, 사실은 설 전후를 통해서 개각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언젠지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새 인물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심기일전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개각이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